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온 미구아라 마스크팩, 양도 좋고 효과도 좋고 한번 써본 분들 가운데 100%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더불어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은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지지난주에 이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원포인트 레슨 그리고 주식에 대한 다양한 자료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비무장 흑인 단테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 가운데 6천여 명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습니다. LA시의 경제 제재 완화로 한인타운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부동산 뉴스로 시작합니다. 미국 단독주택 시장이 380만 채 규모의 공급 부족 상태라는 분석이 미 국채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에서 나왔다고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프레디맥은 지난해 말 현재 단독주택 공급 부족량이 380만 채로 지난 2018년에 250만 채보다 53%나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수급 차질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최근 분석을 했습니다. 프레디맥은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주택 수요가 주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에는 재택근무 확대로 주택 수요가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도 공급 부족을 불러온 이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프레디맥은 특히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주로 찾는 규모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면서 주택 부족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주택 착공 건수는 99만 1천 채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으나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110만에서 120만 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월에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1년 전보다 14.1% 오른 30만 3,900달러로 1월 매매가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2월에도 1년 전보다 15.8% 오른 31만 3천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일랜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달 3일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는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 12만 1천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일랜드 당국자들은 페이스북이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 방송국은 전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의 문제가 한국 GM 부평 공장 다음 주 셧다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먹구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마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가 올해 사업연도 중에 미국 내 시간제 일자리 3분의 2가량을 전일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회사 수석 부사장은 이날 회사 블로그에 이런 내용의 인력 운영 계획을 올렸습니다. 자, 내년 1월까지인 이번 회계연도 중에 시간제 일자리의 전일제 전환 사업이 마무리되면 월마트의 전일제 일자리는 5년 전보다 약 10만 명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는 매장을 주문 처리 센터와 판매 양쪽으로 활용할
피로가 커짐에 따라 전일제를 늘리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픽업과 배달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월마트는 24개국에 걸쳐 직원 23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 160만 명이 미국 매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면 2050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5일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원유 수요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봤고요. 우드 맥킨지는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상 전기차 보급 등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까지 참작되면 2023년부터는 원유 수요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7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IT 회사들이 자금을 대는 IT 업계 이익단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CNBC 방송이 15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인 체인버 오브 프로그레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증세 방안 같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 상공회의소 등 증세에 반대 의사를 밝힌 다른 재계 단체와는 다른 해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다른 행보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의견 표명에 개별 IT 회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IT 업계가 세금 인상에 개방적이고 인프라 투자 확대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로컬 소식입니다. 어젯밤에 인디애나주 페딕스 창고에서 또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콜로라도주 마켓에서 10명이 사망한 지 25일 만으로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으로 미국의 경제가 급반등을 넘어 활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경제 성장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6.5에서 7%까지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12개월 안으로 세 번째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CEO는 세 번째 접종, 백신 효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화이자 CEO 사진 한번 보실까요? 좀 인상이 지난번 이 화이자 주가가 확 올랐을 때 저 인간을 필두로 화이자 그 내부 인사이더들이 확 주식을 팔아 버리는 걸 보면서 참 못됐다 했는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좀 거시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연방회의에서 아시안 증오범죄와 싸우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안 패스피픽의 의원들을 만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터스틴에서 10대 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석방됐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더럽죠? 경찰이 목격자 확보 등 추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여성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인종 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10대 여성은 한국인인데요. 저 인상 더러운 놈은 얼바인에 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나가다 만나면 제가 한번 손을 봐줄 수도 없고 최근에 인종차별 폭행의 가해자들 가운데 여러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흑인인 걸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툭 하면은 자기들 인종차별 당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미국 내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인종들 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가요? 근데 어찌됐든 통계상으로 인종차별 가해자로
80% 이상이 흑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뭔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시카고 경찰이 무기 없이 양손을 든 13세 용의자를 사살하는 모습의 바디캠, 현장 동영상이 사건 발생 17일 만에 공개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격렬한 항의 시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1년에 한 번씩 이 경찰로 인한 시위,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후한 점수를 받으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59%로 발표됐습니다. 경기 부양책 지지도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미국 증시만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를 시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꼭 대한민국 편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연방의회가 대북 전당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에 이례적으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연방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인권 참 소중합니다. 근데 인권 문제하다가 미국이 코로나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며, 남의 나라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고통받는 아시아인들의 인권을 먼저 챙길 수 있는 미국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토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국무총리에는 김부겸 전 장관을 지명했고요. 청와대 정무수석 등 참모진도 일부 개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낮은 3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은 2% 하락했고 부정률은 4% 상승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 조금 걱정이 됩니다. 굳이 저렇게 속을 긁은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푸틴이 만나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 궤도를 밟고 있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저효과에 힘입어 30년 만에 최고인 18%, 놀랍습니다. 1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8%대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란이 농도 60% 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사실이라면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우라늄 농도 90%에 한층 다가서게 돼 핵무기 개발의 신호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정말 핵무기 장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약사인 잔슨앤잔슨이 다른 제약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기는 문제를 두고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제안을 받은 제약사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만 동참 의사를 밝혔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화이자와 모더나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력보다는 진어들 돈벌이에 더 혈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들이 봤을 때는 잔슨앤잔슨이 물귀신 작전 쓴다는 거로 보여지겠고 뭐 저 제안을 응해봤자 남는 장사가 없으니까 거절했겠지만 하지만 정말 자신들의 백신에 자신감이 있고 또 인류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동의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15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도 태평양 지역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이런 문제로 일본 손을 들어주면 정상회담 때 그 오염수 떠다가 마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먼저 추가 확진자가 어제도 7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다들 신경 쓰고 조심하는 상황에서도 밤늦게까지 몰래 영업하는 술집들이 문제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유흥시설이 서울에서만 40곳 가까이가 되는데요. 집합금지 명령에도 심야 영업을 하다가 손님과 직원 등 92명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야 술집 때문에 300만 명이 접종. 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술집 때문에 정말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정부는 이달 내 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 한 곳 이상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다치코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광란의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 아니네요. 어젯밤이었네요. 암호화폐 시장의 묻지마 투자가 아슬아슬 수위를 치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16일 하루 동안 한국 투자자들의 다치코인 거래 대금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19배 많았고요. 같은 날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까지 추월했는데요. 다치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가 잭슨 팔머가 재미삼아 만든 암호화폐인데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유명해졌죠. 일론 머스크가 좋아한다고 해서 유명해졌을 뿐 아니라 이 코인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은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치코인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지금 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화폐 단위로 사용되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 다치코인은 일명 이 화폐 단위의 실용성보다는 어떤 실험성이나 또는 재미를 위해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다치코인이 완전히 쓸모없는 암호화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레딧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창작자에게 주는 팁으로 쓰였고요. 기부를 위한 후원금 모금에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것만으로는 다치코인이 특별히 가치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요.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 이날 일주일 만에 가격이 무려 400% 뛴 다치코인이 암호화폐 거품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데이비드 킴벌리 연구원은 다치코인의 상승은 더 큰 바보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격이 오르면 금방 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암호화폐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막판에 폭탄 돌리기 저 폭탄잔을 누가 마실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한국 연예계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서예지라는 여배우 때문에 한국 연예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파도 끝없는 의혹 속에 이렇게까지 몇 날 며칠 대한민국 연예계의 탑뉴스를 장식한 배우가 있을까 싶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미즈놀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시간이 너무 빠르죠. 안 그래도 시간이 빨리 흐른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더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말 가운데 여러분들 힘내셔서 더욱더 마지막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 뉴스 이어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자가 자사 백신의 접종을 2차례 완료했더라도 최소 1년 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예약한 미국 시민들은 예약 일정 변경 없이 다른 백신으로 대체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전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 정부 개혁감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저명 인사 170여 명이 미국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뉴욕시가 팬데믹 기간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전학년 대상 서머스쿨을 시행합니다. 미국 내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올 여름부터 국내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다카 프로그램 대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무상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페어그랜트 혜택이 지원됩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첫 무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